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장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8 가족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장님 소개, 오늘의 그림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월이라서 가족 시리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응, 또 다른 카테고리의 그림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목부터 보면 아시겠죠? 나는 엄마가 둘이래요. 응, 둘이래요. 응. 이런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쵸, 어, 그쵸. 에피소드가 많아서 나는 엄마가 둘인 경우, 음,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아이의 표정이 절대 어둡지가 않아요. 엄청 어, 밝은데요? 그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보시면 뒷면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음, 엄마한테 이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절대 표정이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림책 같아요. 보면 이렇게 시작이 간지에서부터 보면 되게 예뻐요. 벚꽃이 화사하니. 활짝 핀 어, 놀이터예요. 그런데 보면 아까 친구가 요 친구겠죠. 요 친구. 요 친구인데 이제 셋이서 만나서 놀이터에서 놀 건가 봐요. 이렇게 시작되는 면에 보면 소꿉놀이 같이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 그림책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그죠? 예뻐요. 그림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소꿉놀이를 해요, 놀이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는 엄마, 나는 아빠, 나도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엄마가 둘이냐? 엄마는 하나여야지. 넌 그냥 아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라고 말꼬리를 흐려요. 아, 늘상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 놀이할 때 아니면 그럴 때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너는 아빠 해, 나는 엄마 해. 음, 그럼 아가 나는 있 아가 할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나도 엄마 할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지. 그런데 보면 표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나는 해맑아요. 엄마가 둘이래. 뭐? 음, 엄마가 둘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정말이에요. 나는 엄마가 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상상을 해요. 나의 뱃속 엄마.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 기관, 철도 기관사였을까? 아니면은 정비사였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뭐였을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해요. 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런 그림들도 너무 재밌죠. 어, 엄마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놀이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는 모델은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가 물어봐요. 얘기를 해. 놀고 있으니까 장난감 치워라 라고 했는데 이제 발레리나가 아닐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균형을 못 잡고 와장창 하죠. 어, 어머, 어, 어머. 와장창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잖아 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말투가 전혀 두 번째 엄마 같지 않은 음, 새엄마 같지 않은 그런 말투예요. 여기 보면 그래도 음, 이제 원래 엄마 뱃속 엄마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렇게 안전하게 구해주는 소방관이었을까? 막 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 이제 엄마랑 딱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엄마랑. 음. 엄마,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어디는 안 다쳤어? 어쩌다 이런 거야? 라고 물으니, 잠깐 다른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 나를 뱃속에서 키워준 엄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랬구나. 라고 해줘요. 음,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는 안 고파? 엄청 고파.
이제 밥 먹자. 엄마가 우리 일에 좋아하는 짜장밥 했지. 우리 엄마 최고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너무나 맛있게 후후거리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엄마랑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렇게 지내요.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음. 아, 너무 그, 그림도 예쁘고 맞아. 에피소드도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에게 지금 엄마가 해줬을까가 되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요. 음,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가 둘이라는 걸, 어, 부끄럽지 않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아니면, 어, 진짜 그림자 하나 없이, 당당하게, 어떻게 엄마가 둘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엄마 둘일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음.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이 두 번째 엄마.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 네. 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내가 그 뱃속에서 키워준 엄마. 이렇게 음. 표현하는 게 네네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음. 요즘에는 이혼 가정도 많고, 재혼 가정도 많고, 음. 그래서 부모의 형태가 이렇게, 엄마 아빠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우리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하지만 음. 그 아이에게 내 아이가 됐든 내가 키우는 아이가 됐든 이게 어떤 어른의 태도로서 아이에게 이렇게 네. 상호작용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 달라지는구나라는 게 확 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 이게 너무 중요한 카테고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 요즘 너무, 이런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고 저번에 어떤 이제 그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난감한 경우가 음, 아이를 서로 맞지 않겠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어, 아이를 두 번 판사가 힘들게 하는 거지. 판사가 강제로 아이를 한 사람한테 맡기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맡기면 그렇게 억지로 맡은 부모는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보겠냐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받을 상처, 그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 음. 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만들었으면 음,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 입장에 되었을 때, 어, 아무도 나를 맞지 않는다? 근데 또 한편 그 아이가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되잖아요. 서로 맞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라는 생각들도 들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그림책은 뭐 이 아이의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나는 당당하게 엄마가 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맞다. 음, 음, 그 아이의 어떤 그 마음, 이 상태가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엄마가 어떤 상황 때문에 엄마가 둘이 된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그림책에서는 그걸 표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지금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 다 뭔가가 증명해 주는 것 같은.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하지만 그 엄마의 어떤 그 양육의 질, 음.
그리고 아빠의 어떤 양육의 질,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식이랑,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고, 아이는 부모의 시선을 받고 자란다. 음, 음,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요즘 저도 이제 뭐 밤에 줌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개발한다고 아니면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아이를 잠깐, 너 핸드폰 보고 있어봐. 뭐 하고 있어봐.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미뤄두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내 일 때문에 아니면 뭔가 뭐 출퇴근 때문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어떤 사정에 있어서 아이랑 떨어져서 아니면 아이와 시간을 잘 못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죠, 그죠. 어떤 의미냐면 진짜 어쩔 음,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낸다 쳐. 그런데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시간에 아이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 걸로 행복하게 지내자. 그 다음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서로 열심히 살고 또 음, 만날 때는 또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자. 약간 음, 이런 식의 어떠한 약속, 믿음,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또 엄마는 또 자기 거를 위해서 자꾸 밀어내고, 어, 맡기고 밀어내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서로가 합심해서 우리 지금 상황은 이러니 지금은 이렇게 있고 우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규칙을 정해서 열심히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식의 형태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맞벌이 맞아요. 부부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자기 반성의 응, 모드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응, 큰아이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응, 형태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바쁘니 너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에게 응, 그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응, 엄마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엄마는 지금 바쁜 거야 라고만 응,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응, 엄마랑 같이 못 있는 거야? 이게 응, 그냥 너무 당연하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응, 큰아이에게는. 응, 근데 둘째에게는 끊임없이 이 아까 질적인 어떤 형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응, 굉장히 엄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을 응, 해줬던 것 같아요. 응,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가까이 있었던 거는 큰아이가 더 양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더 많이 있었거든요. 응, 그리고 둘째는 그냥 돌 때부터 봐주는 큰엄마가 따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응, 맡기고 제가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그럼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시간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봐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게 끈이 엄마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아이가 인식하게끔 굉장히 정성을 다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어떤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제 응, 큰아이 때는 그 결손이 있잖아요. 엄마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는 응, 그걸 그리워했고, 부족했고, 그러니 지금도 응, 그게 이렇게 매끄럽게 아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10년은 응, 작년부터 10년은 아이의 정서에 어떤 구멍을 내가 메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한 응, 30대까지는 중반까지는 내가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응, 너무 공감이 돼요. 그 말씀이. 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 2개월 때 남편이랑 월말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야 됐고, 또 나는 또 출근을 했어야 됐고. 음, 그래서 이제 아이랑,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 아이는 우리 둘째 언니한테 맡겨지는 음,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언니한테 데려다 주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을 계속 하면서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왔어요.
제주도의 삶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오면서 주부가 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떨어져서 아이와 이렇게 충분히 지내지 못한, 뭐, 1년 반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필요성? 응.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음, 저는 병설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음, 그때까지는 제가 음, 전담마크에서 케어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고지식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엄마들이랑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엄마랑 지내는 그 정서적인 생활이 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음, 그런데 또 상황을 살펴보면 그에 맞춰서 엄마들마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그쵸. 없이 뭐 음, 돌진 않는데 아기를 보내야 되고 아니면 음, 태어나서 뭐 출산휴가 하자마자 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네, 상황들도 있을 음,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 상황 안에서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아이랑 계속 상호작용하느냐가 더, 그러니까 맡기고 안 음, 맡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돌보느냐, 아이랑 어떻게 교감을 하느냐, 시간을 음,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 그쵸. 대, 엄마들이랑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고지식한 엄마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는 맡겨야지. 그렇지. 그런 상황에는 그래야지. 이렇게 인정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네네네네. 엄마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어, 진짜 막 산후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끼고 찌이 있어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어, 그것만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런 생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나는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른 엄마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허투루히 하면 안 돼. 그거에 그치.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쵸, 정말. 그쵸. 맞아요. 아까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시간에 이게 해줄 걸 못하면 음,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는데 10년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타이밍에 그걸 못 해줘. 그럼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10년을 써야 돼요. 숙제가 남아있어요, 숙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저도 우리 큰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둘째 아이가 특별한 아이여서 음, 둘째 아이한테 시선이 막 가다 보니 이제 큰아이는 원래 얌전하고 잘하고 뭔가를 혼자서도 잘하니까 의뢰이 잘할 줄 알고 너는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어디든 엄마는 중요한 거더라고요. 음, 어디든 엄마의 손길은 중요한 거고,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저도 되게 많이 애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저도, 아, 이거를 그때 못 해주면 10년 걸리는구나. 그거를 저도 느꼈던 부분들이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그 질로 인해서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에 맞아.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길. 이번 그림책을 보면서 이 그림책의 그 아이의 표정,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드려봐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의 표정을 봤잖아요. 근데 아이는 누구를 보겠어요? 음, 엄마의 표정을 볼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추어서 우리 엄마 아빠의 표정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음, 어, 맞아. 그래서 오늘 이 그림책은 그냥 첫 표지가 다 말해준 것 같다. 음, 다 말해주고, 나는 엄마가 둘이래요. 라는 이 의미에 담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살펴보면, 음, 어, 또 반추해서 내가 엄마로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이지? 음, 그랬을 때 또 비추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관점으로
또 이 책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에피팔 가족 시리즈 마지막 책 이야기인데요. 또 어떤 책을 준비해 주실지 기대 많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책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